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69차 유엔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일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하고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이어 남북이 유엔에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한반도 통일에 세계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런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탈북민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 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박 대통령은 인류 공동의 가치를 공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응분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경상북도 영남대와 공동으로 6.25 전쟁 64주년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4일 대구 인터불구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정전협정 61주년을 맞아 6.25 전쟁의 국제적 의미와 한반도 분단에 미친 영향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이순진 육군 이작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주요 인사와 한미 양국의 6.25 참전 용사, 군과 학계, 민간 연구소를 대표하는 국내외 6.25 전쟁 연구 권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모두 2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선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던 미 해병대원의 참전 증언과 경북고 학생의 감사편지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2부는 3개 세션으로 구분해 6.25 전쟁, 한미동맹, 남북 통일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초청된 해외 참전 용사들은 세미나에 앞서 자신들이 직접 참전했던 낙동강 지구전투 전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병무청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원병력 이행자 중 100명을 초청해 문화 탐방 행사를 했습니다. 대전 현충원 방문과 플래시몹 공연, 모범병사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정부 대전청사에 모인 육해공군 장병들. 한 손엔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 땅 음악에 똑같은 동작, 신나는 율동을 선보입니다. 하나둘 모여든 시민들은 노랫소리에 박수를 치며 박자를 맞춥니다. 3, 4분여 짧은 시간이지만 한 공간에서 모두들 즐거운 표정입니다. 이들은 자원병역 이행자들로 면제 사유가 되지만 병을 고친 뒤 입대하거나 해외에서 자진 귀국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인원입니다. 올해는 육군과 해군, 공군에서 추천받은 병사 1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저는 척추 디스크로 인해서 자격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면 한국에서 살려면 적어도 한 번은 군대는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자원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한 이런 전우들을 만나서 3박 4일 동안 소통을 하면서 정말 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행사 주제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일환으로 병무청이 마련한 이른바 자원병역 이행자 문화탐방.
병무청은 병역 이행자들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내년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병역 의무 자진 이행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병역 이행 분위기를 확산시켜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신병역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신세대 군장병들의 취향을 고려했다는 것. 전통문화체험과 명랑운동회, 플래시몹 공연 등 병사와 가족, 대중이 함께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해줘서 참으로 뜻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가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청에서 문화 탐방해줘서 또 배운 점도 많고 이제 남은 군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현재 교육 중인 특기병들의 부모들을 초청해 병영생활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공병 주특기로 복무하게 되는 특기병들은 육군 공병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는데 부대는 특기병 부모들에게 주례 훈련장 등 부대 시설을 개방하고 훈련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안전이 보장된 교육 훈련을 직접 확인시킬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야간엔 특기병과 부모들이 같이 저녁 점호를 받고 경계 작전을 함께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육군 공병학교는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가 국민 소통과 병역 문화 혁신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과정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다음 달 1일 계룡대에서 열립니다. 작지만 알찬 행사로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국군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1일 열리는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기본이 튼튼한 국군,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을 주제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선진 정예강군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김덕수 풍물놀이패의 공연과 국군 의장대 시범으로 꾸민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9시 45분부터 12시까지 기념식과 식후 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선 임석 상관이 입장할 때 군의 과거를 대표하는 건군 원로와 현재를 대표하는 장병 대표, 미래를 대표하는 사관생도, 그리고 장병의 부모가 임석 상관과 함께 걸어서 입장합니다. 식후 행사는 수리온 헬기와 TA-50 등 35대의 항공기가 펼치는 축하 비행을 시작으로 블랙이글의 공연과 합동 특공무술, 집단 연합 고공 강화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꾸며집니다.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 이상옥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는 병역 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적에게는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의지를, 그리고 국제사회에는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4월 창단된 국방부 소리하나 합창단의 창단 음악회가 24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합창단은 전후방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날 음악회는 개방과 소통, 협력, 통합을 주제로 연세대 김영식 교수와 국방부 국군교향악단 송태영 상사의 지휘로 5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안으로는 조직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밖으로는 적극적인 사회 재능 기부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대에서는 국민 군가인 멸공의 횃불과 진짜 사나이, 가곡인 남촌과 중창곡인 장미, 합창곡인 아름다운 강산 등을 불러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재능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4월 창단된 국방부 소리하나 합창단은 국방부를 비롯한 합창, 국방부 국직기관 등 직원 60여 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최초의 합창단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본격 충무공의 후회를 꿈꾸며 훈련소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훈련병들은 일주일간 가입영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에는 제일 먼저 신체 검사와 면담 등을 통해 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철저한 신상 관리로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부터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훈련소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훈련소에서 첫날 밤을 보낸 해군 618기 훈련병들. 새벽 6시 기상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덜 깬 눈으로 이불을 갭니다. 잠은 잘 잤을까요? 긴장이 되고 새로운 환경이라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깼을 때 집의 것만 같았는데 훈련소의 침대라서 굉장히 다시 한번 긴장이 됐고 이어서 이어지는 점호 집합 명령에 긴장할 틈도 없이 7, 8, 점호,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루의 시작, 1조 점호가 실시됩니다. 훈련소 기간 훈련병들은 수시로 인원을 보고하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아침 식사. 미역국에 달걀찜, 돼지고기 호박볶음이 식단에 올랐습니다. 입영하기 전만 해도 아침 식사를 걸렀을 법한데 벌써 그릇을 다 비워갑니다. 막상 와서 먹어보니까 기대치만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지 않는데 진짜 오니까 식생활도 바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이튿날 주요 일과는 기본 신체 검사를 받는 겁니다. 입영 전 병무청 징병검사 이후 신체에 이상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복무 부적합자 식별을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체 검사를 위한 개인 문진표를 작성한 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지원을 받아 체혈을 합니다. 고혈압, 저혈압 환자가 있는지 혈압도 잽니다. 의무대에서는 엑스레이 촬영과 시력과 청력, 색약 등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안경을 착용한 훈련병은 자동 굴절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시력을 측정합니다. 심장 박동수 확인을 위한 스텝 테스트도 하게 되는데 5분간 실시하고 심장 박동이 190 이상이면 정밀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군의관의 문진도 각 진료과별로 체계적으로 실시됩니다. 의무대는 내과와 외과, 치과는 물론 안과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신과 등을 고루 갖췄습니다. 훈련병들은 앞으로 훈련 도중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이곳 의무대에서 언제든 전문 군의관들로부터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영 신체 검사 때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상급 병원인 해양의료원을 찾기도 합니다. 해양의료원은 지난해 새로 건물을 지어 첨단의 의료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입영 기간 중 재검진 대상 훈련병은 의무대와 해양의료원까지 두세 번의 검진을 통해 최종 입영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그만큼 훈련병들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받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입영 기간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입영 때는 군 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를 미리 알 수 있는 면담도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우선 소대장을 비롯한 훈육 요원들이 입영한 날부터 훈련병들과 1대1 개별 면담을 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일일이 살피며 훈련병 개인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파악해갑니다. 훈육 요원들과 면담은 개인당 적어도 2, 3회 정도는 실시됩니다. 이 밖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과의 면담도 가입영 순간부터 병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개인의 고민이 있는 경우 솔직히 얘기할 수 있게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아무 문제 없이 군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군내 잇따른 각종 악성 사고들로 몸살을 앓으면서 대대적인 병영 문화 혁신을 꾀하고 있는 요즘, 해군은 이에 발맞춰 병영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병사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상 관리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해군의 출발점인 이곳 기초군사교육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가정책조정회를 열고 호국영웅 선양 방안을 범정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호국영웅을 발굴하고 출신 학교별, 부대별, 지역별로 호국영웅 선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중심가에는 호국 상징물을 건립하고 관광 코스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통일촌 마을에 위치한 군내초등학교에서 꿈을 키우는 과학교실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2년 시작돼 이번이 6번째로 소외 지역과 다문화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체험을 제공하고 무기 속 과학 원리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군내초등학교의 최신형 컴퓨터 8대도 기증해 학생들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이 최근 병원 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 내 옹벽에 벽화 그리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는 사회복지자원봉사단체인 UCM의 재능 기부로 추진됐으며 수도병원 기관병 5명이 직접 시안을 작성한 우리의 여행이란 주제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장병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번 작업으로 환자들과 장병들의 밝고 건강한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군본부가 24일 상명대학교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진 영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상명대학교는 앞으로 육군에 문화예술 교육과 컨텐츠, 장비 등을 제공하며 육군은 병영 체험과 안보 현장 견학, 군 소재 작품에 대한 장소와 훈련 현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는데요.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세계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